페이지는 챕터 3, 챕터 3, 72페이지 왼쪽 페이지만 딱 펴놓으시고, 자, 우리가 법률행위 동네 첫 번째 동네 봤고, 이제 두 번째 동네요. 총칙의 두 번째, 의사표시. 내 속마음인 의사가 겉으로 표시됐죠. 이걸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는 그대로 표시돼야 되겠죠. 내 속마음이 일치해야 되고, 또 내가 의사표시할 때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하면 안 되겠죠. 협박당하면 안 되겠죠. 내 의사결정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유효가 돼요. 이 법률에는.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배울까요? 문제 있는 의사표시를 배울까요? 문제 있는, 우리는 다 안 좋은 것만 배워요. 법은 소송이 왜 걸려요? 분쟁이 발생하니까 소송이 걸리죠. 다 문제 있는, 우리는 무효, 취소 이쪽만 막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의사표시를 우리는 배울 거예요. 의사표시는 뭘 배우느냐? 첫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의사표시가 있어요. 첫 번째 배울 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의사표시라고 돼요. 내 속마음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 거짓말한 경우에 비진이. 두 번째가 이것도 거짓말인데 허위표시, 진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허위표시인데 상대방과 짜고 거짓말해요. 이게 통정 허위표시. 둘 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허위표시, 비진이 의사표시예요. 세 번째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데 이 둘은 불일치 사실을 내가 알고 하지만 차고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불일치인데 사실은 내가 이 사실을 몰라요. 불일치 사실을 모르고. 그러면 비진이, 통정, 착오 이 세 개는 동네가 같아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세 개의 의사표시. 비진이, 통정, 착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불일치를 알고 한 게 비진이, 통정. 착오는 착각에 빠졌죠? 불일치 사실을 내가 몰라요. 자, 동네가 바뀌어요. 네 번째 배울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사기, 강박 의사표시. 사기, 강박은 살려고 샀고 주려고 줬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사기당해서 샀고 협박당해서 준 거예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 단 사기당했지, 협박당했죠. 이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요. 동네가 바뀌었어요. 비진이, 통정, 착오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민법은 동네가 중요하다겠어요. 근데 사기, 강박은 불일치예요, 일치예요? 일치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면 당연히 알게 돼요. 그래서 비진이, 통정, 착오 이 세 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동네고, 사기, 강박은 살려고 샀고 주려고 줬다. 단 사기당해서 강박당해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보낸, 취소합니다 라는 의사표시, 내가 보낸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법조문 3개를 볼 거예요. 이게 의사표시의 목차예요. 그러면 의사표시 동네에서는 법률행위 2문제, 의사표시 2문제 나오거든요. 2문제가 배정됐어요. 뭐가 중요하냐? 5 동네죠.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 효력 발생. 이 5가지 파트 중 가장 중요한 데는 어디다? 통정. 통정 허위표시가 제일 잘 나와요. 통정 허위표시. 그 다음이 착오. 이 2개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나머지는 비슷해요. 물론 공부는 다 할 건데 통정이 가장 많이 나와요. 통정이. 그래서 2문제 중 거의 통정은 3년에 2번꼴로, 10년에 7번꼴로 약 3번밖에 안 쉬고 나머지는 많이 쉬어요. 통정이 제일 잘 나오는데 문제는 이놈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통정의 표시가 제일 어려워요. 의사표시 두 문제 배정되면 한 문제는 풀만한 걸 내고 한 문제 난이도 상으로 내요. 두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는 틀려도 돼요. 그 틀릴 파트가 여기에요. 통정을 열나게 공부했는데도 틀려요. 왜? 틀리라고 내니까. 틀리라고 내니까 어떡하겠어. 하지만 항상 틀리라고 낸 건 아니죠. 맞출 수 있어요. 이런 게 난이도 상을 맞춰버리면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하면 맞춰요. 조금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이걸 잡아야 돼. 통정을. 나머지도 당연히 다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목차가 중요해요. 민법은 모든 법 공부는 목차가 중요해요. 큰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비진이, 통정, 착오사기, 강박, 의사표시의 효력, 발세. 이제 이걸 배울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비진이 의사표시를 배웁니다. 비진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이 의사표시.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비진이가 뭐냐? 비진이가 일단 비진이 오른쪽 73페이지 오른쪽 큰 목차 2번 중간에 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괄호 열고 비진이 의사표시.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법조문이 좀 어려워요. 먼저 설명부터 할게요. 제가 법조문이 쉬우면 법조문을 먼저 공부하는데 좀 어려운 조문은 설명을 듣고 법조문을 보는 게 훨씬 편해요. 갑이 을을 만나요. 친구예요. 친구예요. 그런데 을이 요즘 힘들대. 친구가. 그래서 갑이 을한테 요렇게 얘기해요. 을, 내가 아파트가 10채가 있는데 너 요즘 사업이 안 돼서 힘들다며 내가 아파트 한 채 소유권 무상으로 줄게. 이게 증여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매매계약이 있고 증여계약이 있는데 증여도 계약이에요. 따라서 이 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 을이 의사표시,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쏘아줘야 증여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경우수가 두 개 있어. 을이 싫어. 내가 거지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어떻게 너한테 5억짜리 아파트를 받겠니? 나 존심이 있지. 싫어해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증여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항상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돼요. 그런데 과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현실에? 없어요. 99.99%는 고마워해요. 자, 그래서 을은 고마워했어. 술 마시면서 한 얘기야. 다음날 을이 전화를 해요. 계약한 것만으로는 매수인이든 증여받은 사람이든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계약한 것만으로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법률행위,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우리 법조문 186조에 따라 을은 지 앞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법률행위를 통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186조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따라서 을은 다음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갑, 어제 네가 아파트한테 준다고 했지? 등기소 가자. 등기 박으러. 등기는 혼자 박으러 못 가요. 공동신청주의. 그래서 갑의 도움이 필요해. 그런데 갑이 뭐라고 했느냐? 을, 어제 나 농담으로 술 한잔 해서 기분 좋아서 한 소린데, 즉 갑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증여의사 없었대. 증여의사 없이 증여한다는 표시를 했대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갑, 의사표시한 사람을 표의자. 그러면 을을 표의자의 상대방. 일단 용어 정리하시고, 갑이 준다는 의사표시 쏘았죠? 그래서 갑을 의사표시한 사람, 표의자. 을은 상대방이 돼. 자, 갑이 지는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도 증여한다는 표시를 한 거래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요. 속마음인 의사하고 겉으로 표시한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어제 분명히 준다고 해놓고 오늘 줄 생각 없었대. 이럴 때 이 증여계약의 효력을 유효로 볼 것이냐 무효로 볼 것이냐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바로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해석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 동네에서 마지막 목차가 목적 다음이 법률행위 해석이었죠. 그게 의사표시 해석이에요.
의사표시 이꼴 거의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이 의사표시 문제,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을 때 이 증여계약의 효력을 유효로 볼 것인지 무효로 볼 것인지 문제가 발생해. 왜? 유효냐 무효냐에 따라 을한테 권리가 생기고 없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누구 시각에서 해석 들어가느냐?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 들어가. 이게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이에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누구 시각에서 해석 들어간다?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 들어가요. 그러면 자 봐요. 을은 어제 분명히 준다고 했죠? 그래서 고마워했죠? 을은 표시를 받지 얘 속마음은 볼 수가 없죠. 남의 속마음은 말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 시각에서 법률행위 해석 들어간다는 얘기는 을은 표시를 받지 갑의 속마음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증여계약의 효력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법조문이 그렇게 규정되는 거예요. 의사표시 해석, 법률행위 해석 원칙에 따라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을은 야, 너 어제 준다고 했잖아. 줘! 할 권리, 채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갑은 채권이 생기면 얘는 소유권 이전 채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등기소 가서 등기 넘겨야 돼요. 즉, 비진의사표시는 거짓말을 말하고 법적인 거짓말한 놈, 피해자 갑을 법은 보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거 유효야. 증여계약이 유효,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을한테 채권을 주고 등기 박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박으면 얘는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있을 유, 소유권 취득. 나중에 이제 이것까지 할 거예요. 소유권까지. 지금은 유효냐 무효냐의 총칙은. 따라서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 발생합니다. 이게 비진의사표시는 원칙, 유효 이게 나와요. 자, 하지만 예외가 발생해. 예외. 이건 원칙. 예외. 평소에 갑은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려요. 아파트한테 줄게. 아파트한테 줄게. 자, 어제도 벌써 5번째 아파트한테 준대. 을은 아이고 이 자식 또 주사 부리네. 주사 부리네. 줄 생각 없음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외 상대방이 피해자 갑에 줄 생각 없음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자, 을이 이 의사를 알았다는 얘기. 줄 생각 없음을 알았대. 또는 몰랐지만 너 조금만 주의했다라면 알 수 있었잖아. 선이 유과시. 이게 알 수 있었다요. 자,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다. 어떤 사정을 알았다. 악이. 알 수 있었다는 몰랐지만 너 조금만 주의 좀 하지. 그러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상대방한테 모르는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 선이 유, 과시. 이 과자는 잘못 과자예요. 과실은 두 개가 나와요. 잘못과 고의과실할 때 과실이 나오고 월세, 열매 과자 과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과 너 몰랐지만 선이 조금만 주의하지. 그러면 너 알 수 있었잖아. 선인데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이 있을 유과실, 과실이 있는 사람. 이걸 알 수 있었다의 한자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줄 생각 없음을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얘는 받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받을 생각이 없지. 또 주사 부리는 거 아니까. 따라서 이때는 굳이 을을 보호할 필요 없어. 을은 표시를 봤어요? 속마음을 알았어요. 속마음 알았으니까 일치한 의사대로 효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해.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 발생. 원칙, 유효. 하지만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줄 생각 없음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 받을 생각 없죠? 무효, 효력을 주지 않아요. 왜? 우리 뻔히 줄 생각 없으면 알았으니까. 이게 바로 15번 나온 동네. 몇 번 나왔어요? 15번. 원칙, 유효, 무효 이렇게 올 거예요. 15번 나왔어. 원칙, 유효,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 발생. 유효 같은 말. 하지만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무효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 유효. 하지만 상대방 을이 표제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된다. 무효. 이걸 원칙 유효 RR 무효. 앞으로 여러분들을 아주 힘들게 할 거예요. 알았거나 특히 알 수 있었다가.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할게요. 어떤 사정을 몰랐어요. 이게 뭐다? 선이. 어떤 사정을 알았어요. 악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선의에는 다시 두 개로 나뉘어. 모르는 데 대해서 너 조금만 주의하지. 그러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알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주의하지. 주의 의무 위반. 조금만 주의하지. 그러면 너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이 있어. 유과실. 시험은 유자는 안 나오고 그냥 과실로 나와요. 지금은 유과실로 공부해요. 처음에는. 자, 두 번째가 있겠죠. 나는 아무리 주의했어도 알 수가 없었어. 나 잘못 없어. 모르는 데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어. 무과실. 그래서 잘못이 있는 경우, 잘못이 없는 경우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유무만 배워. 유효, 무효, 유과실, 무과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 왜 몰랐어? 조금만 주의하지. 잘못 있네. 너 알 수 있었네. 선이 유과실. 아니야. 나 아무리 주의했어도 나 도대체 나 잘못 없어. 모르는 데 대해서. 선이 무과실. 그러면 이제 없습니다.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의 반대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의 반대말은 일단은 악이 반대말 선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선이 나와야겠죠? 몰라야 되고 잘못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유과실이면 뭐가 돼버리죠? 모르고 잘못도 없어야 돼요. 자, 이거 합니다.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의 반대말은 선이 and 무과실이에요. 플러스 오화가 아니야. 선이고 유 잘못이 있으면 돼? 안 돼? 유의 반대로 와야 돼. 선이 무과실. 결국 상대방이 등기주소요 할 채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몰라야 되고 잘못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몰라야 되고 잘못도 없어야 돼요. 왜? 모르는 데에서 알 수 있었다. 잘못이 있으면 무효가 되니까. 이게 15번 나왔다고. 이게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어려워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 힘들게 할 게 이놈이야.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도 나오고 선이 과실로도 나오고 또 과실로 알지 못했다 한글로도 풀어서 나오고 이걸 빨리 훈련해요. 빨리.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보통 우리 법은 선예자는 몰랐죠? 보호해줘요. 그래서 선예 3자 보호 규정이 그래서 나와. 모르는 사람은 고의성이 없죠? 그러니까 보호해줘. 그래서 선예자는 우리 법이 많이 보호해줘. 악의자는 어떤 사정이 있다는 거 알면서 거래했죠? 나쁜 놈이야. 그래서 악의자는 보호를 안 해줘. 하지만 아무리 선예자라도 과실, 모르는 데에서 과실이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동급으로 취급해 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같은 취급을 당해요. 같은 취급. 보호 안 돼요. 90% 이상이. 그래서 비록 모르는 사람이지만 선이지만 이 모르는 데 대해서 과실이 있으면 이미 알았던 악의 놈하고 같이 취급해서 권리를 주지 않아요. 무효란 얘기는 을한테 효력, 힘을 주지 않는다. 권리를 주지 않아. 그래서 앞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건 세트로 많이 작동돼요. 어마어마하게. 세트야.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었다. 선이 몰랐지만 너 조금만 주의 좀 하지. 그러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 있는 선이 유과실이 알 수 있었다. 이걸 빨리 훈련해서 빨리 익숙해져요. 그러면 많은 지문이 안 헷갈려요. 알 수 있었다. 특히 이거. 선이 유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반대말이 뭐다? 선이이고 잘못도 없어라. 선이 무과실. 선이 무과실. 선이 무과실. 결국 비진에서 가장 많이 나온 파트가 여기에요. 비진이
증여의사 없이 증여한다는 표시. 일단 이걸로 비진을 이해하는 거예요. 증여의사 없는데 준다고 거짓말한 놈이요. 법은 거짓말한 놈 보호하지 않아요. 따라서 상대방 시각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너 줘! 소유권 이전 채무 있다. 소유권 주세요. 채권 있다. 효력 발생. 그래서 법은 비진여사 표시를 표시된 대로 그대로 너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법이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법적으로 함부로 거짓말하지 말아요. 주사도 돈과 관련되지 않은 주사를 부려야지. 이렇게 주사 부렸다 줘야 돼요. 응? 원칙 줘야 돼. 아파트한테 날아가는 거예요.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아파트한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외울 거예요. 자, 비진이는 하나 더 할 거예요. 하나. 만약에 을이 등기를 박았어. 등기를 박았어요. 등기가 박혀 있으면 팔 수가 있어요. 팔 수가 있어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팝니다.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줘요. 자, 이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 병은 당사자 아닌 제3자예요. 항상 우리 시험에서 3자는 병부터 나와요. 갑과 을은 매매계약의 당사자, 갑과 을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계약 당사자인 을로부터 거래를 튼 이 병이 바로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 갑이 병에게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병은 이와 같은 비진이 갑과 을 사이 법률관계 알았다 몰랐다. 병은 거래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판 을의 전 계약 내용을 어떻게 알아? 3자가 중개사도 모르고 병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99% 3자 병은 모르고 산 선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여기의 경우 무효의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을이 진야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이 증여계약이 만약에 무효라고 해봐요. 증여계약이 무효야. 그러면 원래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돼. 증여가 무효면 예등기도 무효. 부동산 등기 나중에 봐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요. 등기 믿고 산 이놈 등기도 같이 무효가 돼요. 이게 절대적 무효예요. 매매로 생각해도 돼요.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도 무. 100사람한테 거래가 됐다. 무효. 이게 절대적 무효의 의미예요. 그래서 무효는 원래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다 무효가 되고 얘가 여전히 소유자가 돼. 무효인 경우. 하지만 우리 법이 의사표시 동네에서만큼은 특별 조문을 둬요. 비진이 의사표시 무효로는 선예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선예 3자 보호 규정을 이제 의사표시 규정에서 둬요. 그래서 법이 절대적 무효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유? 나쁜 놈이죠? 거짓말한 놈. 보호 안 한다는 얘기.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는 두 사람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질서 관계없죠. 그래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제3자가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산 선예 3자라면 선예 3자는 보호해주는 법 규정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선예 3자에게는 이 의사표시 동네 무효로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조문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조문을 보는 거예요. 법조문. 자, 이 법조문이 20번 나왔어요. 20번. 1항이 15번, 2항이 5번 해서 완전히 별 3개겠죠? 아니지, 왕별이에요, 이거. 처음으로 왕별했어요. 자, 법조문 볼게요. 제목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자, 의사표시는 표의자 갑이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과, 그 효력이 있다.
자, 이걸 5번씩 읽으라겠어요. 제가 항상. 이걸 온전히 내 걸로 만들려면 5번, 10번, 20번 읽어야 돼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했대. 이게 요건이에요. 지인이 아님을 불일치 사실을 알고 했대. 효과. 원칙.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이게 원칙 유효에 대한 법조문 내용이에요.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자, 원칙. 여기죠?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있을 유죠? 같은 말이야. 그래서 비진이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과, 효력 있다. 준다고 했으면 줘. 금이에요. 소유권 넘겨. 자, 예외. 그러나 단서조항이라고 해요. 그러나 상대방, 의리, 표의자, 갑의 진이 아님을 나왔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자, 상대방, 의리, 표의자의 진이 아님, 즉 줄 생각 없음을 알았대. 또는 몰랐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대요. 그러면 상대방 을은 어딨어? 을은 줄 생각 없음을 여기를 봤죠? 그러니까 얘도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외울 거예요. 비진사 표시는 짧게 외워요. 원칙 유효. 무효. 알이 뭐냐?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다. 너 조금만 주의 좀 하지. 이렇게 외워요. 알 수의 느낌을 가져야 돼요. 조금만 주의 좀 하지. 그럼 너 알 수 있었잖아. 몰랐지만 잘못이 있는 선이 유과시를 말해요. 그래서 알 수 있었다가 몰랐지만 조금만 주의 좀 하지. 그럼 너 알 수 있었을 텐데. 주의 의무 위반. 잘못과 선이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 있는 선이 유과시. 그래서 이 법점. 자, 제2항. 전항에, 그러면 제1항을 말해요. 전항, 비진이 의사표시겠죠? 전항, 비진이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여기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동내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3자를 보호해주는 법 조문이에요. 이게 선의의 3자 보호 법 규정이에요. 따라서 무효는 원래 절대적 무효야. 온 우주까지 무효예요. 어느 누구도 소유권 취소 못해. 하지만 법이 거래 안전을 위해서 3자 병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산 선의의 3자라면 이 선의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들이대지 말란 얘기예요. 들이대지 말란 얘기예요. 선의의 3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모든 의사표시에 공통된 법조문이에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취소, 무효든 취소든 의사표시 동네가 나오면 비진이가 나오든, 잡아요. 통정이 나오든, 착오가 나오든, 사기, 강박이 나오든, 이건 취소예요. 착오, 사기, 강박 취소인데, 비진이 예외가 무효잖아요. 원칙은 유효고, 비진이 무효, 통정 무효죠. 의사표시 동네 무효 취소는 선의의 3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행위 동네하고 완전히 반대란 얘기예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 취소는 선의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소수로가 반대로 가야 돼. 하지만 두 번째 동네인 의사표시 동네 비진이 통정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선의의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갑하고 을, 네 둘만 무효. 선의의 3자야 유효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이 무효를 상대적 무효. 네 둘만 무효야. 상대적으로. 상대적 무효란 말이 시험에 안 나온다네요. 그래서 그냥 선의의 3자에게는 이 의사표시 동네 무효 취소로는 들이대지 못한다. 선의의 3자 보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 의사표시 개념.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 불의 사실을 피해자 갑이 알고 해요.
상대방과 짰어요? 짜지 않았어요? 통정하지 않았죠. 우리는 전혀 몰랐죠? 줄 생각 없으면. 불일치를 알고 혼자 합니다. 이게 서로 짜고 한 통정의 표시하고 다른 점이에요. 불일치를 알고 혼자. 자, 효과. 원칙 유효. 원칙 유효.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 발생해요. 하지만 상대방의 표시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 받을 생각 없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원칙 유효 무효. 자, 알았다 아기. 알 수 있었다. 너 몰랐지만 조금만 주의하지. 그러면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선이 모른데 돼. 조금만 좀 주의 주지만 책망이 들어가죠. 잘못 있어. 선이 과실. 그러면 무효가 돼. 그러면 알의 반대가 뭐다? 선이 일단 몰라야 되고 잘못도 없어야 돼. 잘못이 있으면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알의 반대말은 선이 무과실. 알의 반대말은 선이 무과실. 자, 여기서 하나 더요. 만약 내가 몰랐고 잘못도 없다. 선이 무과실이다. 법은 무조건 인원 보호해줘요. 어떤 사정을 몰랐고 여기에 모르는데 잘못도 없죠. 무조건 보호돼. 권리를 준다는 얘기요. 유효라는 얘기는 소유권 준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청취가 나중에 소유권하고도 같이 연결되거든요. 유효면 효력이 있다. 채권도 있고 소유권도 취득. 유효. 그래서 내가 선이 무과실이라면 법은 나를 보호해 줍니다. 법을. 하지만 내가 아무리 선이어도 잘못이 있다면 법은 나를 나쁜 놈 악이랑 동급으로 보호를 안 해줘. 그래서 선인데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주지 않아요. 무예요.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권리를 주지 않아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 지문에 내가 선이 무과실이면 나는 보호되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 근데 선이지만 잘못이 있으면 보호 안 돼요. 악이랑 동급으로.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보면은 이해가 더 빨라요. 앞으로 알 수 있었다는 항상 알고 산 이 악의 놈하고 거의 동급으로 취급해서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자,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선의 삼자에게는 들이대지 못한다. 이게 선의 삼자 보기죠. 의사표시. 법조문이. 가! 맨날 선의 병한테는 들이대지 마. 왜? 거짓말한 놈 보호 안 한다는 얘기요. 법률의 동네는 가행법규 위반 반사의 동네죠. 사회 질서랑 관련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절대적으로 다 예의가 없어. 무효야. 하지만 의사표시 동네는 당사자 둘 사이의 의사표시 문제이기 때문에 거짓말한 놈 굳이 보호 안 해버리는 거예요. 거래 안전, 병을 보호해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나온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비진이가 들어가든 통정이 들어가든 차고사기 강박 취소가 들어가든 결론은 똑같다. 의사표시 동네 무효 취소는 선의 삼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세트예요. 그래서 제가 법률행위 나오면 법률행위 동거에 하라는 얘기예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선의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 하지만 두 번째 동네 의사표시 동네 무효 취소가 나오면 선의 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법률행위 3개, 가행기준 위반, 반사의 불공정, 의사표시, 비진이 통정, 차고사기 강박, 하나 둘 셋 넷 7개가 세트로 해결되는 거예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세트라고 해. 세트. 중심만 잡으면 7개 지문이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죠. 왕별 20번 20번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반드시 하시죠. 원칙 유효 무효. 이런 얘기. 원칙 유효 무효. 그러면 왜 이게 15번이나 나왔느냐? 알 수 없다가 여러분이 지문에만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왜? 알 수 있었다면 나오지 않고 선의 유과실도 나오고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이렇게도 나오거든. 점차 훈련할 거예요. 점차 훈련할 거니까 일단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알았다 악이. 알 수 있다는 선이 몰랐지만
조금만 주의 좀 하지. 잘못 있구나. 선이 유과실. 이렇게 외워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알날의 반대말은 선이 무과실이라는 거. 몰라야 되고, 여기에 잘못도 있으면 안 되겠죠? 유 반대 물어가야지. 몰라야 되고, 잘못도 없어야 돼. 선이 무과실은 권리 준다. 효력 주요. 유효. 선이 무과실은 유효. 오케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교재 봐봐요. 비지니. 자, 법조문 봤으니까 됐고. 자, 의 봤죠? 양거리 1번.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진이 아님을 알고 했대. 이게 불일치 사실을 알고 비진의 개념이에요. 자, 2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죠. 혼자 있죠? 불일치를 알고 혼자 짜지 않았어. 그래서 통정하고 구별되고. 자, 뒤는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3번. 갑이 증여의사 없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했죠. 밑줄에요. 증여의사 없이 증여표시. 이게 바로 비진이 의사표시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속마음은 증여의사가 없는데 겉으로는 증여 표시한 거지. 그래서 앞으로 비진이는 이 사례로 기억해요. 증여의사 없이 증여한다는 표시. 이런 기본 사실관계 외워놔야 비지니까 이해가 된다고요. 증여의사 없이 증여한다는 표시. 자, 이제 넘기시고. 자, 요건을 보면 다음 페이지에요. 왼쪽 74페이지. 페이지 확인하시고 2번 목차 요건에 2번하고 3번 볼게요. 2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된다. 불일치 동네죠? 비진이니까. 그 다음 3번. 표의자가 이러한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알고 해야 된다. 불일치를 알고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도 되겠죠? 여기 있네. 여기. 불일치를 알고 혼자 통정 안 했죠? 결국 이 한 줄이 지금까지 읽은 거 한 줄로 표현된 게 이거요. 이런 걸 요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 많은 줄이 결국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네요. 표의자가 불일치 사실을 알고 하네요. 혼자 하네요. 통정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런 걸 외워버리라는 얘기예요. 요약된 걸. 제 판서에 있는 건 반드시 외워버려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혼자 공부한 사람들은 기본서를 쭉 읽고 혼자 공부 어렵겠죠. 강의 들으면 솔직히 기본서 안 봐도 돼요. 기본서 볼 건 뭐만 보면 되냐? 법조문 연락 읽어요. 제가 왜 법조문을 띄워놓고 읽어드린지 알아요? 법조문을 안 읽고 내용으로만 민법 공부를 하죠. 독해 실력이 안 늘어요. 우리는 긴 문장을 200개 지문을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빨리빨리 2줄짜리 문장을 읽고 일단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되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OX를 골라내야 돼. 저는 문장 읽는 실력이 되게 오래 걸려요. 맨날 30문제 풀 때쯤 시간이 끝나요. 그분들이 왜 그러느냐? 읽는 속도가 느려요. 지문을 읽는 속도가 느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왜 그러느냐? 평소에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조문도 안 읽고 그냥 이런 얄팍한 걸로만 공부해. 요약된 걸로만. 그러니까 독해 능력이 키워질 수가 없지. 그러면 지문 읽는 속도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소설책 말고 법조문. 법조문 계속 읽어요. 자, 봐요. 이 법조문을 20번 읽으란 얘기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걸 읽고 바로 의미가 떠오를 때까지 계속 읽으란 얘기요. 진이 아님을 알고 비진이구나. 하지만 원칙 유효. 그렇지. 거짓말하면 보호자의 효력이 있다. 그렇구나. 원칙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한다. 이런 법조문 내용이 시험 지문에 그대로 이렇게 길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빨리 읽고 이게 맞다 장난쳤을 때 틀린 거 골라내야 되니까 그걸 하려면 일단 빨리 읽는 그걸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독해 능력을 키우느냐? 자꾸 읽어봐야 돼. 문장에 익숙해져야 돼요. 긴 문장으로 익숙해져야 된다고. 근데 처음부터 짧은 걸로 공부해. 그러면 익숙해질 수가 없지. 어떻게 익숙해져? 그래서 자꾸 제가 전문을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조문이 내용이 바뀌어 있지만 그래도 읽어봐요. 그래도 읽어봐요. 그래야 독해 능력이 키워져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읽고 OX 탁탁 고를 수 있어요. 나중에 중심 잡고 하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 아니에요. 지금은 자꾸 읽어봐요. 자꾸. 그래서 제가 기본서로 하는 거예요. 자, 기본서로 해줘요. 여러분들 그래도 읽잖아. 그래서 제가 가리킨 파트만 내용도 읽어보고. 자꾸 독해 능력을 키워봐요. 독해. 자, 효과.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효과. 원칙 유효. 자, 이 교재가 좀 잘못됐어요. 동그라미 1번이 원칙에 달아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 이게 효력이 발생이 유효하고 같은 말이죠. 원칙 유효. 이게 첫 번째 줄이야. 그러나 다만 이게 이제 예외예요. 다만 상대방 우리 피해자 갑에 줄 생각 없음.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이다. 원칙 이해가 다 나왔죠? 교재 잘못 쓴 거예요. 원칙 이해가 다 나왔잖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줄. 자, 그 다음. 이게 고딕이 아닌데. 어찌됐든. 자,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고 몰라야 되고 잘못도 없는 무과실인 경우에 한해 유효다. 그대로 우리 기출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야.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몰라야 되고 잘못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그래서 자, 이걸 이해하는데 이거죠. 우리는 선이 몰라야 되고 잘못도 없어야 유효다. 지문은 이렇게 나온다고. 이 고딕 그게 그대로 우리 지문이에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한해 유효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자, 됐어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왕별이에요. 여기가 동그라미 1번 원칙 유효. 다만 알알 무효. 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15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딕이 없죠? 15번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왕별로 해주잖아. 중요도를. 왕별, 별 큰 거, 완전 큰 거, 왕 돈가스 있죠? 아, 그거하고 똑같아. 가장 중요한 거. 자, 한 장 넘겨봐요. 나머지는 보지도 마세요. 시험 안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왼쪽에 맨 밑에 양가로 3번 삼자와의 관계 있죠? 자, 여기 별 3개 갑니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첫 번째 줄이죠. 무효가 되는 경우죠. 자, 유효가 아닌 알알 무효의 경우에요. 이 무효로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사표시 선의의 3자 보호규정 법조문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법조문 공부한 거예요. 법조문이 몇 번 났어요? 20번. 자, 민법은 판례가 중요하죠. 법조문 제가 얘기했죠. 50% 출제된다고. 대법원 판례 100개. 법조문 관련 지문 100개. 50% 50%예요. 법조문 잘 나와. 단지 정답 지문은 대법원 판례에 많이 깔려요. 그래서 판례가 더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조문 절반 나온다니까. 100개 지문. 법조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절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은 엄청나게 나온 파트고 이 법조문은 20번 나온 것은 장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선의, 악의, 선의 유과실, 선의 무과실.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선악, 유과실, 무과실 동네요. 항상 거기가 장난도 치고 정답 지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주 내는 거예요. 선악. 별 3개 있고. 오, 됐어요. 자, 우리 10분간 쉬고 통정의 표시. 이제 두 번째 동네 통정으로 갈게요.